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시장입니다.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강보합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뭐 하루도 안 쉬고 올랐어요, 전문가님. 코스피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여파 때문에 그런지 오늘 지금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뭐 아침에는 좀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그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뭐 오늘 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미 재무부가 그 중국 기업에 대한 감사 기준을 높이겠다. 그래서 만약 기준에 못하면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얘기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위챗하고 틱톡하고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뭐 제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하락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국내 시장에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그 시중의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지금 뭐 고객 예탁금 수준이 48조 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고객 예탁금이 뭐 풍부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못 올랐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요즘에 최근 많이 올랐었죠. 아마 그런 게 뭐 삼성전자나 뭐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들이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뭐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도 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쉬었습니다. 뭐 수소차나 뭐 전기 배터리 뭐 관련 주들이 조금 쉬었는데 뭐 금일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뭐 이쪽으로 다시 매기가 조금 옮겨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하고 정책 관련주 중에서 이제 조정이 조금 보이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아마 투자에 임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시즌 마무리까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적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요. 실적 발표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들 위주로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충분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역시나 뭐 이번 주 내내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뭐 쭉 오르다 오늘은 조금 조정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뭐 아침에는 뭐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그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한 마이너스 한 4포인트 정도 됩니다. 일단 뭐 850선에 이제 도달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조금 그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이제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뭐 사실인데요. 일단 뭐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뭐 이런 조정 기회를 틈타서 일단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향후 이제 주 관련돼서 뭐 1등 기업 중심으로는 아마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1등 종목 위주로 매수를 진행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 금값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전자산인 금값이 최근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금값이 오를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내용 잠시 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주가치 솟고 있는 LG그룹주들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승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LG화학은 최근 7거래일
연속 지금 오르면서 해당 기간 주가가 29%나 뛰었고요. 뭐 지주사인 LG 역시도 6거래일째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국 속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지금 바이오주에 대한 내용 가지고 왔고요. 네 번째 이슈, 소문에도 사고 뉴스에도 사는 호실적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곧버스를 괜히 탄 일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금요일임에도 양시장의 흐름은 장 출발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다시금 연고점을 경신했고요. 코스닥은 연초 대비 27%나 주가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닥의 지수를 이끈 것은 바이오주의 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FNF 가이드에 따르면요. 코스닥의 바이오주 PER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즌을 포함한 바이오주 11곳, 11곳은 PER이 21배, 19배, 20배로 지금 보시면 비슷한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랠리, 기업의 이익도 같이 오르면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코스닥의 바이오주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증시격언에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격언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야기가 나오는 소문에도 사고 뉴스에도 사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강하게 호실적을 낸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의 호실적을 좀 발표하더라도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기존에는 있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에도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사고 있다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앞으로의 추세 상승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호실적 상승 가도를 가지고 있는 관련주들 정말 계속해서 주가 흐름 좋아질 수 있을지는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곧버스를 탄 개인 투자자들이 한숨이 좀 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코스피 지수가 2200, 2300선을 넘어가면서 연고점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유는 코스피 하락에 좀 베팅한 일명 곧버스에 투자한 사람들이 증시가 계속 잃어가면서 조금 투자에 대한 손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의 배앓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유동성의 힘이 워낙 강한 탓에 섣불리 하락을 좀 논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도 잠시 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정리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지난 4일에 온스당 $2,000 처음으로 돌파한 이후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불확실성, 또 달러 약세로 이 금의 몸값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금값 과연 어디까지 더 오를 거라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많이 올랐죠. 그동안 네. 올 초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1,500불 초반에서 지금 2,000 어저께 끝난 게 2,069달러에 끝났기 때문에 한 36%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 가장 저점이 이제 3월 19일 주가 많이 빠졌을 텐데요. 그때가 1,479달러였으니까 그걸로 따지면 한 40%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25% 정도 올랐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은 보통 1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온스가 보통 저희가 쓰고 있는 온스 단위하고는 다르고요. 트로이 온스라고 해서 31.1g이 1온스다라고 하는 거는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앵커도 얘기했듯이 과거에는 이제 금이 안전자산의 그런 개념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안전자산보다는 이제 투자자산 쪽으로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통화량 자체가 원체 지금 시세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약세, 저금리, 어떻게 보면 금값이 올라가기 좋은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값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코로나19가 아직 안정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직 경제 상황도 조금 불안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그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서 예측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한 2,300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OA 같은 경우도
뭐 2,500에서 3,000불. 그다음에 뭐 RBC 같은 경우는 뭐 3,000불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기본적으로 뭐 지금 수준에서 보면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 ETF나 아니면 펀드, 아니면 예금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실물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가장 손쉽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뭐 차트에 잠깐 지금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요. ETF는 현재 그 거래소에서 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돼 있는 거에 이제 연동하는 형태의 그런 그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ETF 관련 쪽으로는 아마 투자를 하시는 데는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은행에서 뭐 골드뱅크라는 걸로 통해서 하실 수는 있는데, 하실 때마다 사실 때도 그렇고 파실 때도 그렇고 한 1%씩 이제 수수료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물로 가끔 투자해 보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실물을 하시게 되면 매입할 때 10%의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사신 금액의 10%가 기본적으로 부가세로 어떤 비용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웬만큼 올라가서는 수익률이 발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물보다는 아마 ETF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는데요. 일단 뭐 차트 같은 경우도 옆으로 쭉 했다가 최근 이제 금값이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지금 이 상품 같으면 코덱스 골드 선물입니다. 뭐 골드 선물 같은 경우도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참고해서 아마 투자하는데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이 안전자산에서 이제는 좀 투자 자산화 되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의 이 상승 기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금 투자 관련이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ETF 이런 펀드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활용 방법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금값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는 LG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 계열사들의 약진에 힘입어서 LG그룹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13조 원을 넘었습니다. 2년 전에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이후 2년 만에 20조 원 넘게 시총이 증가를 했습니다. 구 회장은 이렇게 취임 이후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철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자신 있는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조금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식의 경영 전략을 펼쳐왔는데요. 현금 보유액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LG그룹주가 덩치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LG그룹주 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일단 뭐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 뭐 가장 지금 시장에서 핫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50만 원 초반대였다가 지금 뭐 실적이 발표되면서 지금 오늘 72만 5천 원까지 한 20만 원 정도 이제 거의 뭐 수직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일단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 같은 경우 2분기에 한 6조 9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5,700억 정도 돼서 뭐 1, 2분기 뭐 상반기에 상당히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2차 전지 사업부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2차 전지 사업부 자체가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투자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이 나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분기, 2분기 이제 연속 2분기가 이제 흑자가 나다 보니까 향후적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배터리 사업부에서 일단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시장 기대치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 자체의 현재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세계 1위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루는 게 막 조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뭐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LG전자도 뭐 비슷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요. 게다가 조금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LG전자도 실적 자체가 뭐 2분기에 12조 8천억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뭐 영업이익도 5천억 가까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사업부가 이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전사업부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12.2%, 어떻게 보면 가전을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높은 이익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프리미엄 관련 가전이 조금 뭐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사업부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기차나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LG전자에 대한 부분도 뭐 지금과는 다른 아마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참고적으로 보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뭐 비교적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대면 접촉이 줄면서 조금 나빠질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우려감은 있었는데요. 그걸 완전히 불식하고 일단 뭐 매출 1조 7,8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3천억 해서 뭐 작년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뭐 보였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이제 관리하는 미용용품들의 매출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LG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죠. 주식회사 LG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LG 같은 경우도 뭐 LG 화학이나 아니면 LG 전자, LG 생활건강 등 이제 계열사들의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G 같은 경우는 계열사에서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상당히 뭐 좋아지는 거니까 좋아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향후에도 이제 계열사들 자체가 뭐 영업이익은 뭐 어느 정도 뭐 담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LG도 아마 이제는 조금 새롭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LG그룹 계열사들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 LG화학, 뭐 LG전자, LG플러스 이러한 계열사들의 현재 실적 흐름을 살펴보셨고요. 앞으로도 LG그룹의 성장성은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LG그룹주들의 움직임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 KT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매출은 5조 8천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6% 감소했는데요. 영업이익은 3,418억 원으로 전년보다 18.6%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무선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KT 주가 흐름입니다. 지금은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23,750원 선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KT 영업이익은 그래도 전년 대비 18.6% 증가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톡톡히 몫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주가 고점 부담이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더 갈 수 있다는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어느 쪽이세요? 일단 뭐 빈익분 부익부라고 요즘 얘기들을 많이 네. 하죠. 되는 종목은 뭐 더 할 수 있지만 아닌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실적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돼서 뭐 오늘 뭐 나온 것 중에서는 비교적 이제 바이오 상위 10개사의 이제 PER 자체가 뭐 20배 수준이다. 네. 코스닥 평균이 한 60배니까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낮다. 그래서 예. 이제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 KRX 헬스케어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PBR이 지금 2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들의 PBR은 낮지만 나쁜 종목들의 PER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코스닥의 바이오가 이제 한 건 걸리면 대박 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PER이 좀 상당히 높게 이제 잡혀져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모든 업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소문이나 아니면 할 거다 뭐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지금 뭐 실험실에서 했는데 그게 뭐 주가에 반영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적까지 나오는 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는 좀 더 너무 조금 오버슈팅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조심해 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실적이 좋은 쪽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8월 28일 날 이제 첨생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발효가 됩니다. 첨단 재생 의약 바이오법이다라고 해갖고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8월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데요. 관련주들이 이제 몇 개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쪽으로 조금 관심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파미셀이나 바이오솔루션, 그 다음에 NK맥스, 그 다음에 옵티원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아마 관심 있게 한 번씩 보시면 뭐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조금 지금보다는 나은 아마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이오주들 역시나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영업이익은 1,151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162억 원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오늘 또 아시아나항공 현재가 흐름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4,280원 선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흑자 전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통신업종의 동향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발표되고 있는 실적 관련된 쪽에서 통신주에 대한 실적들, 특히 SK텔레콤에 이어서 또 오늘 LG유플러스 그리고 KT까지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업종의 환경과 어떤 실적 관련된 동향들 한번 지켜보고 그에 따른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통신업종이 어떤 식의 역할을 했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봤을 때 일단 지금 어떤 코스피 지수와의 대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별로 못 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분홍색,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에 비해서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딘 모습들이죠. 괴리감이 큽니다. 게다가 상대적인 통신 장비는 그래도 코스피 지수와 좀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통신업종에 대한 어떤 무겁지만은 그래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 여러 가지 흐름들이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들도 하나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소외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희가 통신주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하락하거나 아니면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통신주는 선전하는 모습들이 좀 확인됐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죠. 게다가 또 고배당주에 대한 메리트들, 특히 저금리 기조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들도 지금 전혀 보이는 게 없다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통신업종에 대한 어떤 실적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더 남아있는 게 아니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여전히 5G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시점이죠. 특히 저도 5G를 쓰고 있지만은 어떤 건물만 들어가게 되면 LTE로 바뀌는 요상한 현상 이런 게 아무래도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통신업자 입장 쪽으로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또 가입자 수도 기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는 부분들 이 부분도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를 그림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과거에 2012년도 같은 경우도 통신주 관련돼서 LTE 쪽에서 상대적으로 3사가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LTE 쪽으로 안착이 나오고 통신비는 투자비는 줄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약간 2010년대 중반 때 나왔던 현상들인데 지금은 다시 5G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어떤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 가입자 수가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것만큼 가입자 수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투자 금액들을 회수할 수 있는 만큼의 변화가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나오고 있지가 않죠. 특히 5G 가입자 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의 LTE 가입자 수의 어떤 빠른 변화가 나오는 것보다 여전히 좀 느리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더딘 가입자 수가 어떤 투자금을 회수할 만한 정도의 변화가 아니다라는 관점들이 아직은 좀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과거 LTE 때 투자를 한 이후에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투자비가 들어가고 이제 마케팅 비용도 같이 들어가겠죠. 이 LTE 쪽을 계속 홍보를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SK텔레콤 기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관점과 그때 같은 경우 12만 원대 있던 주가가 한 2년 만에 3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이 갔었죠. 통신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지금 못 주고 있다 보니까 통신주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은 아직은 좀 답보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들을 몇 가지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데이터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쓰는 용도가 저희가 이제 전화보다는 오히려 어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서 이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게임이라든가 또 이제 유튜브 그리고 또 모바일 영상들을 많이 즐겨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게 대표적인 흐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아무래도 어떤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정액 요금제를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기업들, 통신업자들이 실적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아니죠. 게다가 또 정부는 계속 요금제 관련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트래픽이 또 만약에 좀 부담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를 위한 또 추가 투자가 필요하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땐 이 부분만 가지고 완전히 단순하게 호재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다음 흐름을 봤었을 때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5G죠. 5G를 통해서 다 아는 것처럼 AI나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자율차,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연관될 수 있는 가장 연계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의 약점은 이를 통해서 어떤 상품화, 즉 모델로 해서 상품화를 통해서 수익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지금 변화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아직은 좀 답보적인 상태죠. 이 부분은 조금 더 통신사들의 앞으로의 5G를 투자를 완료해서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또 하나 이제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차이나 모바일까지 했었을 때 5천만 명까지 돌파가 되고, 특히 지금은 중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5G 가격들이 중저가 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쪽도 어떤 대중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높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NTT 도코모 그리고 KTDI도 어느 정도 이제 서비스를 본격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어떤 5G 장비가 이제 7월 중으로 어느 정도 발주가 끝나서 발주가 나오면서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 코로나19 사태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쪽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가 어떤 글로벌 경기 부양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충분히 투자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서 중계기를 짓고 그리고 또 기지국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온다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약간 단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G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재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전환을 하기 위한 5G 쪽으로 나는 갈아타야지 하기 위한 어떤 동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 아직 압박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통신주들의 실적 흐름들, 앞서 KT도 잘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 나왔던 LG 플러스도 생각보다 좋게 실적이 발표하면서 기대감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영업이익 자체도 아마 작년보다는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서서히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히 시가총액도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모두 다 계산하게 되면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주가는 전혀 반응을 안 한다는 관점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5G 투자가 끝나고 다음 국면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를 더 노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통신주 관련돼서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 같은 경우도 SKT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지분법들이 좀 더 이어지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주가와도 영향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LG 플러스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화웨이에 대한 이슈를 계속 없애려고 하는데 없앨 수가 없겠죠. 이쪽은 계속 압박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이고, KT도 넷플릭스의 제휴를 통해서 직접 볼 수 있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개별적인 상황들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입자 수라든가 어떤 실적 흐름들 확인이 돼야 중기 저항의 상승권을 돌파할 수 있겠다는 관점들인데 다음 주에 중요한 또 이슈가 하나가 있죠. MSCI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오히려 수급 관련된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들은 하나의 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통신 장비주가 더 낮다라는 관점 쪽에서 KMW부터 뭐 서진 시스템, 다산 네트워크스 전파기지국 이쪽이 약간 기지국 중계기 관련된 쪽이죠. 이쪽에 대한 변화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어떤 통신 업종을 대비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 통신주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는 화일약품입니다. 오늘 일장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의 카카오는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8위 에이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법여권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앞섰다는 소식에 20%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두산인프라권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수 추진 소식에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6위의 LG화학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7%대 급등세 나타내면서 70만 원 돌파했고 코스피 시총 4위에 올라섰습니다. 5위는 KG케미칼, 4위는 솔브레인홀딩스, 3위는 시젠, 2위는 넷마블, 1위 대한항공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KG케미칼입니다. 오늘 LG화학의 후광에 힘입어서일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강합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에 도달했고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KG케미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기업은요. 고입니다. 오, 상한가를 썼지만 그래도 고 KG케미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남았다 10일 이내로 5만 원에 가 있는다의 한 표 보아하니 지금 매수 시점 딱 적당하다. 28,000원 돌파하면 추세 보고 매도 고고. 이 종목 매집만 2년째인데 20% 먹고 끝내겠어? 일단 33,000원 돌파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실적 발표가 남았기 때문에 10일 이내로 5만 원에 가 있는다에 한 표를 거셨습니다. 2배 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뭐 이건 현실이 네. 불가능한 그런 가격이고요. 저는 이제 KG케미칼의 고의견을 드렸어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 사실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들이죠. 자회사들 쪽에서 네. 본다면 이제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에너캠, 그리고 또 이제 비대면 관련해서 이제 KG 모빌리언스라든지 이니시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KG케미칼은 과거에도 지금 어찌 보면 올라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에 빅머니에서도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드디어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률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중간중간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봤을 때 이 기업만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 의견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 주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만 원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목표 주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3만 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도 바로 볼게요. 보아하니 지금 매수 시점이 딱 적당하다. 28,000원 돌파하면 추세를 보고 매도 고고라고 하셨는데 이분의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뭐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왜요? 상한가 들어가서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매수 시점으로 이제 따라붙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상한가 이후에 바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흔들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KG케미칼의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에 걸어두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제 오늘 금요일이에요. 이제 월요일장은 흔들릴 여지가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월요일장이 좀 흔들리게 된다면 밀리고 나서 조금씩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갈 때 그때 뭐 단기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장에 조금 밀리면 그때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문가님은 KG케미칼 목표가 우선은 3만 원 제시해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이 어제 이렇게 분할 재상장한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이 두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장에서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더 갈까요, 전문가님? 네, 제 의견은 스탑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려면 진작 흘렀다. 떨어질 생각이 없어 보이네. 완강한 움직임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은 고점이어도 너무 고점이다. 적정가 45,000원. 다들 깡통 차기 전에 얼른 튀어. 77,700원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상한가만 믿고 있어요. 갈 수 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KOW님께서 지금은 고점이어도 너무 고점이다. 45,000가가 적정가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가를 사실 논하기는 지금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면 솔브레인 홀딩스하고 솔브레인이 이제 인적 분할을 했을 때 네.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어요. 리스크가 이제 사업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어쨌든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할되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상 외에 좀 반전이 있었어요. 왜냐면 솔브레인 홀딩스하고 솔브레인 두 개의 이제 기업이 나뉘어질 때 네.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솔브레인의 주가가 더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더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죠. 저는 이제 적정가에 대한 어떤 논란보다는 사실 유동성이 그만큼 좀 풍부하고 기대감이 또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끌어올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점 자리다. 저도 역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기업이 이제 쭉 치고 올릴 거였으면 사실 지금 오전장 부근에서는 상한가에 들어갔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계속 헤매고 있다는 건 지금은 차익 물량들이 꽤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충분히 났으니까요. 네. 분할로 지금 조금씩 줄여 나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매도하셔서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확인을 하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 종목은 CJN입니다. 30만 원을 돌파한 CJN이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JN은 여기서 이제 기세가 무너진 건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응원은 하는데 네. 고를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스탑입니다. 네, 응원은 하지만 일단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 전에 개미 떨구기 중 아무리 흔들어봐라 꼼짝 안 하고 버틸 거다. 오늘 30층만 지켜줘도 감사할 따름 이런 조정도 좀 있어줘야 스릴 있고 좋지. 사람 심리 참 재밌다. 이젠 시즌이 30만 3천 원도 싸다고 추매를 다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글이긴 한데 우선은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개미들을 떨구고 있는 거다. 개인 투자자들 정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실적 발표 전에는 개인들이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좀 다른 면이 있긴 했었지만 네. 이 정도까지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시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바닷가에 놀러 가면 이제 성을 이제 모래로 모래성을 네. 짓잖아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쁜데 이 파도가 한번 딱 불면은 모래성은 다 쓰러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쌓아 올렸는데 이게 참 실적 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에 파도가 불게 되면
아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욕심을 버리시는 게 중요해요. 팔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불안해하거나 아쉬워할 필요 없고 충분히 수익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역시 정리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까지 보유를 하셨다면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역시나 이 종목도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자 잘 쌓은 모래성이다라는 시즌에 대한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웨이가 깜짝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대주주인 이 종목도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이외에도 넷마블은 하반기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 이제 시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고 외치면서 토론방 특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에 대한 의견입니다. 명실공히 게임 대장주 아니겠냐. 수급 좋고 차트 좋고 실적 대박 30만 원까지 본다. 이 종목에서 1년째 버티는 중 평단 좀 올라도 오늘 춤에 수익이 보답하겠지. 오늘은 많이도 말고 상장가 15만 7천 원만 맞춰주면 좋겠네요. 본격 상승은 다음 주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게임 대장주기다. 수급도 좋고 뭐 차트도 좋고 다 좋아서 30만 원까지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2배 더 올라야 됩니다. 30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넷마블은요, 사실 게임주이긴 해요. 네.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기업은 지금 게임주의 대장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넷마블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게임 쪽에서의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업은 이제 빅히트 엔터의 상장 이런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지분 이제 차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게임주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 넷마블은 어찌 보면 게임 쪽에서 움직였으면 더 잘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그 상장에 대한 이슈, 그 재료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도 한번 크게 또 흔들리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넷마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6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라든지 아니면 또 17만 원 정도까지 조금 더 본다면 그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 기업을 지금 뭐 게임주 쪽에 어떤 성장을 보고서 가져간다? 뭐 아니면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넷마블은 고 의견 드렸지만 신규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만 원 정도까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보면 오늘은 많이도 말고 상장가만 맞춰주면 좋겠다. 15만 7천 원 말씀하셨고 본격 상승은 다음 주부터라고 하셨는데 오늘 뭐 상장가까지 오면 전문가님 말씀하신 목표가까지 거의 오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빅히트 엔터 그 상장 이슈는 계속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아마도 이제 빨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8월 달이지만 네. 아마 내년에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안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재료가 나올 때는 좀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번 재료가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말씀드렸던 16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좀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오늘 달성하는 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에 대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오늘 깜짝 2분기 실적 호조세를 좋은 실적,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일단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이런 호실적에 힘입어서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특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초에 모든 걸 다 던졌습니다. 너무 오래 물려 있었는데 드디어 해방이다. 대한항공 3만 원은 대체 언제 가나요? 이럴 때 한번 슈팅이 나와줘야 하는데 일단 반만 19,900원에 매도 완료. 평단 19,500원짜리 2,000주는 장기로 쭉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반은 19,900원에 매도를 완료를 하셨고 19,500원에 2,000주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장기로 쭉 갖고 가겠다라는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19,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네. 사실 대한항공의 실적을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됐던 이제 최우선 그런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제 항공 쪽에서보다는
이제 물류 쪽에서 실적이 견인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정말 성공적인 어떤 네.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런 실적이 사실 장기간 이어지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아직까지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본업에서의 어떤 실적이 여전히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깜짝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그만큼 확신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앞으로는 좋아질 수는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의 저점 그리고 주가의 저점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3만 원 정도 이 가격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이제 1년 이내 좀 힘들어요. 저는 최소한 1년 이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까지 좀 중장기로 본다면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을 바라고 있으신 투자자분이 계신데 3만 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내년까지는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관심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도 좋고 그다음에 종목들을 보면 이제 지금이라도 너무 늦게 매매에 또 임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좀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쳐다보게 되는데 맞아요. 시장은 지금 순환 매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이던 종목이 이제 KG 케미칼처럼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역시 눈높이를 좀 낮추고 다른 쪽으로 좀 시각을 돌려본다면 화장품주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 이제 설화수를 품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 저점을 지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상당히 좀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에 거래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이제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17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좀 빠졌는데 매수는 17만 원 아래 정도 오늘 종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만 4,500원 바로 저점이죠. 바로 전날의 저점. 이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로 보는 기업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좀 끌고 가시면서 어느 정도의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끌고 가실 때는 올해 연말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아모레퍼시픽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수남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업황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화장품주를 꼽으셨습니다. 화장품주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아모레퍼시픽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적 회복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주가 전략은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6만 4천 원, 매수가는 17만 2천 원, 전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